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번 주도 피곤하고 화나는 소식들 많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검찰주의자로 유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의 변입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더 못하겠고 다음에 갈 그 어떤 위치는 정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임기 4개월여를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비판해온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을 마지막까지 성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계 진출 여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습니다. 다만 아직 인사혁신처에서 사표가 처리되는 절차가 남아있어 현직 총장 신분이 유지되며 오늘은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씁쓸하고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사퇴가 집단 행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검찰 내부방에 별다른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총장이 결단을 내린 만큼 일단 좀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줄을 이루는 걸로 보입니다. 차기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업무를 맡게 되며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울산의 SL 공장에서 원유가 누출됐습니다. 기름이 바다로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배에서 육지로 기름을 옮기는 관에 문제가 생긴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증기를 덮기 위한 하얀 거품이 바닥을 흥건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주변 하천에는 오일 펜스가 설치됐고 바로 옆에서는 기름을 빨아들이는 진공 차량이 원유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S-오일 공장에서 원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원유선에서 육상 탱크로 원유를 이송하기 위해 가압용 펌프가 설치된 이송 취급소. 이 펌프에 연결돼 있는 지름 106cm짜리 지하 송유관에서 원유가 샌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배관에 손상이 생겨서 지금 기름이 유출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해경은 방제 작업에 들어갔고 회사 측은 뒤늦게 송유관 밸브를 잠갔습니다. 원유 누출된 부분을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도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작업 시간은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인지 아직까지 추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은 원유 유출량과 누출 지점,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가 얼마나 확산됐는지는 날이 밝고서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거의 매년 쇼핑하듯이 땅 3곳을 사들여 모은 걸 확인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들인 땅값이 43억 원어치입니다. 언제 어디를 다니며 무슨 땅을 샀는지 남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의 밭입니다. 사람 키만한 왕버들나무를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심어놨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LH 직원 박모 씨가 526제곱미터의 이 땅을 1억 8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듬해에는 6km 떨어진 시흥시 무진해동의 땅 5,905제곱미터를 LH 직원 박모 씨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19억 원에 샀습니다.
강 씨는 최근까지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였고 박 씨는 3기 신도시 발표 때 들어간 대규모 택지 중 한 곳의 사업 단장이었습니다. 강 씨는 토지를 쇼핑하듯 계속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시흥시 과림동의 땅 5,025제곱미터를 또 다른 LH 직원 4명 등 지인들과 함께 지분을 쪼개 전체 20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광명 시흥 일대 세 필지를 사들인 강 씨는 노후 대비용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은 직장을 간두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갖고 살고 싶었거든요. 이야기하죠 봐보니까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함께 투자한 박 씨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없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들여 개발 예정지만 족집게로 골라내듯 투자한 데다 매입 비용의 60% 이상이 대출이란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강 씨 혼자 또는 동료들과 함께 4년에 걸쳐 사들인 땅은 광명 옥길동, 시흥 무진해동, 시흥 과림동 등 3곳에 총 11,400제곱미터 43억 원어치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만 27억 원 정도였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과했는데 MBC 기자에게는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을 거다. 득볼 게 없다고 투기가 아니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법이 바뀌기 딱 6일 전에 마침맞게 지분을 쪼개는 신공을 발휘했는데 일반인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MBC 기자에게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 시흥에 있는 5,000제곱미터 땅. LH 직원 5명이 함께 작년 2월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들인 다음 지분을 쪼갭니다. 원래 3필지였는데 우선 하나로 합친 뒤 이번에는 4개로 다시 쪼갰습니다. 하나에 1,000제곱미터가 약간 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끝난 건 7월 23일입니다. 이들은 왜 지분을 이렇게 쪼갰을까? 엿새 뒤인 7월 29일 국토부가 신도시 보상 규정을 개정합니다. LH의 보상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원래는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줬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바꿔 아예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크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 덕에 챙길 수 있는 분양권은 1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상 규정이 바뀔 거라는 걸 LH 직원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이미 몇 달 전부터 국토부와 LH가 이런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달인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효경진 시대 특별공급과 관련된 얘기를 LH 보상 쪽 담당 그랬던 것 같은데요. 변창흠 장관은 이들이 신도시 보상을 노린 게 아니라 2025년 이후 민간 개발을 염두에 두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LH 직원들이 구입한 땅마다 빼곡히 심어져 있는 묘목. 이건 민간 개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시기도 방법도 절묘한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하지만 변창흠 장관은 직원들의 해명을 더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새롭게 바꾼 거리두기 체계의 초안을 오늘 공개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23명 많아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계속 3,4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후에 어느 정도의 피로감, 연말연시와 또 각종 연휴 등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늘어난 이완감도 작용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6명이 추가됐는데 이 중 1명은 인천 수출매매단지 관련 확진자로 해외 입국자가 아닌 국내 감염자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6만 5천여 명, 지금까지 15만 4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어제부터는 상급 종합병원 등의 의료인 27만여 명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접종할 예정인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는 3건이 더 추가돼 5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안의 요양병원에서 50대 남성 2명과 대전 요양병원의 20대 여성이 백신을 맞은 뒤 하루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들은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었고 중증 장애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나오더라도 사망 원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